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DN 뉴스입니다. 경기 천년, 대한민국을 품다. 천년 경기를 맞은 경기도의 슬로건인데요.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28일 재단 경기아트 플랫폼에서 경기 천년 슬로건 및 엠블럼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새 천년을 맞은 경기의 슬로건은 경기 천년, 대한민국을 품다이며 엠블럼은 천년을 잇는 매듭으로 경기도민의 굳건한 연결과 신뢰를 상징화했습니다. 슬로건 공모는 지난 7월부터 2달간 진행됐으며 총 2,168건이 접수됐습니다. 재단은 3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차별성과 적합성 등을 종합평가해서 최종 선정했습니다. 전북 순창군이 서북권 관광 코스의 추진을 위해 훈몽제 선빗길을 조성했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힐링과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순창군이 서북권 관광코스 벨트화를 위해 추진해오던 훈몽제 선빗길이 열렸습니다. 훈몽제 선빗길 조성 사업은 화서 김인우 선생이 1548년에 후학을 양성기 위해 지은 강학당인 훈몽제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루 선생의 생가터를 연결하는 관광코스 사업입니다. 순창군은 총 사업비 16억 원을 들여 지난 2015년부터 볶음면 하리에서 쌍치면 둔전리에 이르는 6.1km 구간의 훈몽제 선빗길 조성 사업을 추진해 이달 중순에 준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선빗길 조성, 훈몽제 대하관 주변 쉼터, 포토전, 수변 전망대, 가인 김병루 생가 주변 담장 정비, 안내판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차, 2차, 3차 공사에 걸쳐 추진됐습니다. 본 사업은 훈몽제 선빗길 조성 사업으로 순창군 쌍치면에서 볶음면 하리까지 2015년도에서 17년까지 16억을 투자해서 마무리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기대 효과는 훈몽제에서 수확하는 유생들과 관광객에게 순창의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을 알리고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특히 순창군은 황토 포장 등을 이용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어우러진 탐방로를 조성해 살아 숨쉬는 생태계를 재현고자 했습니다. 순창군은 훈몽제 선빗길 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호남 유학의 산시림을 입증하는 훈몽제와 더불어 인근 출양 장승촌, 산림박물관, 전몽주 관광 연계한 서북권 관광코스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DN 홍재희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7일 국방부 등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원도는 도내 군인 가족 복리 증진을 위한 진료 여건 개선, 의료 인력 장비 확충 등에 나서고 군 장병과 가족의 올림픽 경기 참관을 지원합니다. 국방부는 평창올림픽 준비, 운영을 위한 인력 등을 지원하고 홍보 활동에 참가하게 됩니다. 또 강원도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안군 경계시설의 단계적 철거와 접경지역 관광자원 개발 등도 협조합니다.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전주에 방문하게 되면 하나둘씩 사가게 되죠. 지난 28일 관광기념품 백선 판매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전북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 명소인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꼭 들러야 할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백선 판매관이 들어섰습니다. 전북도는 28일 관광기념품 백선 판매관 개관식을 갖고 다양한 관광기념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관광기념품 중 전북 투어 좌석은 구매하기 쉬운 사이즈와 가격대로 전북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명소 스토리 요파는 전통 윷놀이 기구를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하고 지역 문화관광 스토리와 결합해 관광객들에게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옥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한옥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된 한옥을 응용한 문화상품은 가격대의 폭이 넓어 관광객들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 밖에도 핸드폰 외부의 스피커에서 발생되는 전자기적 음향을 자연 울림 소리로 재가공해 무동력으로 들을 수 있는 마리스 온처럼 이색적인 관광 기념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북 관광기념품 백선은 공모전을 통한 민공예품, 가공식품, 녹색상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올해 75개가 선정됐으며 내년에 25개가 추가로 선정되면 백선이 완성됩니다. 전라북도 공예협동조합 진정욱 이사장은 전북 관광기념품 백선 판매관을 거점으로 해서 지금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매관이 전라북도
관광 산업의 어떤 구심점이 돼서 여기가 한옥마을에 나가는 문이 아니라 들어오는 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K랜 전예은입니다. 대구광역시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준공과 더불어 마지주차장을 내년 1월 2일부터 유료 개방합니다. 마지주차장은 주차면수 56면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 등이 설치돼 있으며 24시간 운영합니다. 이 주차장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 잠시 손님을 맞이하거나 배웅하기 위한 용도로 운영됩니다. 대구시는 향후 동대구역의 관문주차장 역할 및 동대구역 인근 불법 주정차 방지 등 효율적인 교통소통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주차장 개장에 따라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집중 순찰을 통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군청사를 중심으로 복합 행정타운을 조성합니다. 문화시설, 주택 등을 포함한 계획도시로 탈바꿈하는데요. 앞으로 완주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복합 행정타운 건설의 대행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완주군은 복합 행정타운 공사 전반을 맡게 될 업체로 모아 종합건설, 삼부 종합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44만 7천 평방미터에 이르는 부지 매입을 현재 대부분 마친 상태로 복합 행정타운에는 약 970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민간 자본은 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1월부터 바로 착보 시작을 할 거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라는 게 6월 안에 완료할 거고요. 6월 말이나 7월 정도 착공이 가능합니다. 2020년 정도는 준공할 수 있습니다. 복합 행정타운은 완주군 청사를 중심으로 행정, 주거, 상업 기능과 인근 지역의 문화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을 연계한 계획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복합행정타운 건설로 완주군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나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세계 종자산업 시장 규모가 약 500억 불에 이르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신규 시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13년부터 9년간 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파프리카 GSP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개발한 미니 파프리카 종자는 수입에 의존하던 종자 시장의 72%를 대체했습니다. 또한 화훼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겨냥한 화훼 신품종 육성과 국제기호성 품종 확대 보급에 초점을 맞추어 2017년까지 개발한 화훼 신품종은 246품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서울연구원이 2017년 4, 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 경기와 2018년 주요 경제 이슈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2018년 경제 이슈 1위는 청년 실업 및 고용 문제로 나타났는데요. 뒤이어 생활 관련 물가 상승, 부동산 경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래생활형 지수는 전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해 향후 가계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1년 후 가구 생활 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경기도 안양시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서 안양 8동 명악마을과 박달 1동 주민센터 주변 두 곳이 동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양 8동 명악마을에는 총 사업비 167억 원을 투자해서 두루미 하우스를 조성하고 노후주택의 성능 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 지원 사업 등 3개 분야의 1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박달 1동 주민센터 주변 지역에는 청년 창업 지원 주택과 노후 주거지 재생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한 도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10개 사업이 진행됩니다. 광주 지역 시내버스가 학생들의 겨울방학 기간 동안 에너지 절약과 재정 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차 운행됩니다. 광주광역시는 학생 승객이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평일 기준 53개 노선에서 95대를 줄여 운행하는데요.
이로 인해 배차 간격은 운행 대수가 많은 간선 노선은 2분에서 8분, 운행 대수가 적은 지선 노선은 2분에서 10분 정도 평소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마지막 K랜 뉴스를 마칩니다. 남은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올 한 해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